네, 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게시글을 전체 보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추가로 상세 보기 하는 거, 그리고 글쓰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늘 글쓰기 테스트 박병관 등록 누르면 게시글을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기능 한번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몇 가지를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세 보기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또 등록이 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수정 화면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삭제 또는 목록으로 가는 버튼 3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버튼을 다른 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수정해 줘야 되냐면 보드 컨텐츠 JSP, 보드 컨텐츠 JSP가 상세 게시글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등록 취소인데 등록으로 하지 말고 수정 화면으로, 나중에 이제 수정 기능도 추가될 거기 때문에 수정 화면, 그 다음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타입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폼 태그가 없어졌죠. 여기에서 뭐 게시글 입력하는 거 없으니까 폼 태그 지우고, 타입을 지우고 버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목록으로 가는 버튼도 있어야겠죠. 우리 계속 게시글 다시 보고 싶으면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클래스 btn, btn-sm, btn info라고 할까요? info라는 색상도 있어요. 자, 목록 같은 경우는 그냥 a 태그로 바꿔줄 거예요. a 태그 버튼 말고 바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해도 버튼처럼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목록으로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수정된 버튼이 총 3개가 나왔고요. 목록을 눌렀을 땐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이 보드 리스트.to로 다시 요청을 하면 게시글 목록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a 태그 링크에다가 뭐라고만 쓰면 된다? 보드 리스트.to로 가세요 라고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태그에 href 보드 리스트.to 하면 목록은 끝이 났습니다. 새로 침해서 게시글 하나 누르고 목록 누르면 다시 이렇게 게시글 목록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하나 또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글쓰기 학병과 등록. 자, 그러면 글쓰기 테스트도 잘 나오고 방금 작성한 글쓰기를 눌렀는데 방금 저는 줄을 바꿔가면서 썼는데 지금 얘가 옆으로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줄 바꿔서 썼다면 줄 바꿔서 나올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 안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줄 바꿈이 되어지는데 DB 안에는 내가 줄 바꿔서 입력했다면 내가 보이진 않지만 DB 안에는 역/n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는 역/n이 있다고 해서 줄 바꿈이 되는 게 아니라 br 태그가 있어야지만 줄 바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냐? 기능을 하나 써볼 겁니다. 펑션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위에 꺽쇠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프리픽스의 fn이라는 이름으로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 기능들이 있어요. 펑션 기능이 있는데 걔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RI. 자,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펑션은 여기 뭐가 있냐면 functions라는 게 있습니다. functions. java.sun.com JSP, JSTL, functions.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다가 변수 하나, 내장 객체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꺽쇠 퍼센트 스크립트죠.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다가 하나만 저장하겠습니다. 페이지 점 set attribute. 우리 내장 객체 스코프 내장 객체 값을 넣으려면 set attribute를 사용하죠. 자, 이름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nl이라고 할까. nl new line. 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역/n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줄 겁니다. 역/n이라는 세미콜론 넣어주고요. 자, nl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nl이라는 이름으로 역/n이라는 문자를 넣었어요. 이걸 대체 왜 했냐? 바로 여기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내용 부분에 이 출력을 치우고 달러 중괄호 우리 fn이라는 펑션 태그 라이브러리 달아놨죠. 콜론 리플레이스라는 거는 보통 어떤 기능이냐면 특정 문자열을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을 보통 리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소괄호 안에 VO에 지금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EL식 $2로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VO에 뭐가 컨텐츠를 찾아서 VO에 컨텐츠를 넣어서 여기 안에 뭘 찾을 거냐면 우리가 위에 등록해 놓은 이 NL에 역/n을 찾을 겁니다. NL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랑 일치하는 역/n을 다 찾아내겠다. 찾으면 걔를 BR로 바꿔주겠다. 슬래시 하나 닫아줄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역/n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되질 않아가지고 이게 반드시 내장 객체 안에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NL이라는 이름으로 영역에다가 넣어놓고 걔를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네, 내가 줄바꿈 한 만큼 줄이 바뀌면서 글씨가 씌워질 겁니다. 그 다음 작성자도 나오고요. 여기 아래다가 작성일도 한번 꺼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작성일은 VO.inDate에 있었죠. inDate. 작성일은 VO.inDate. 작성일도 잘 나오는데 이대로 보여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시간은 굳이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할 때 잘라낼 겁니다. 이것도 펑션, 방금 가져온 펑션 기능 쓰시면 돼요. 달러 중괄호 fn의 펑션에 콜론에서 우리가 문자열을 잘라낼 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쓰겠다는 거죠.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라낼 때 보통 기능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스플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vo.inDate 여기 안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라내겠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배열이 나올 거예요. 배열이. 띄어쓰기 기준으로 잘라내면 앞에 부분 하나, 뒤에 부분 하나. 자, 배열의 인덱스는 우리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칸은 1이고요. 그래서 잘라낸 거에 앞에 부분만 사용하겠다. 새로 고침하면 여기 부분이 잘려진 채로 우리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게시글 상세 보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아래 버튼들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조회수 기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회수. 내가 게시글을 하나 볼 때마다 조회수를 1씩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조회수는 대체 언제 올려줘야 되냐? 이거는 개발자의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조회수를 1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무슨 의미죠? 상세보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네요. 상세보기를. 그럼 상세보기를 했을 때 조회수도 같이 1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딜까요? 바로 상세보기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상세보기를 할 때는 해당 게시글의 고유번호가 이렇게 idx라는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할 때는 idx라는 이름으로 상세 게시글에 번호가 넘어와요. 게시글 고유번호가. 여기 위에다가 해놓을까요? 매퍼한테 count라는 이름의 기능을 수행할 거예요. 이게 바로 게시글 조회수 올리기 기능이에요. 자, 매퍼한테 count라는 이름으로 야, 게시글 1 올려줘 할 건데 아무 게시글이나 올리면 안 되겠죠. 특정 고유 게시글 하나만 올려야 될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시글만. 그거를 구분하는 게 바로 idx죠. idx. 인덱스 번호. 자, 기능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올려서 create 메소드.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 만들어주고 이게 게시글 조회수 올리기 기능이죠. 저장. 자, XML도 만들러 가야 될 겁니다. 우리 커리문도 짜러 가야겠죠. 커리문도.
이번에 쓸 태그는 어떤 태그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insert, select, delete도 아닌 기존에 있는 게시글의 조회수를 1 올리는 기능이니까 update일 겁니다. update.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게시글에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게시글을 넣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드 매퍼의 조회수 올리기 기능의 메소드 이름은 count라고 했네요. count. 그러면 아이디도 똑같이 count로 맞춰주시고요. 매개 변수 있나요? 있네요. int 형태로 받아들이네. 해당 올려야 될 게시글의 고유 번호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 돌려줄 건 따로 없네요. 그래서 매개 변수만 있으면 파라미터 타입해서 해당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문장 한번 써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업데이트 그 다음 tboard 한 줄로 쓸까요? 어떤 걸 수정할 거예요? 조회수를 수정할 거죠. 어떻게? 기존 카운트에서 1을 더 누적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조회수가 1 올라갑니다. 그럼 안되겠죠. 특정 게시글 하나만 올려야겠죠. 그게 바로 구분하는 게 idx. 이거는 주입받은 idx로 처리해주면 조회수 기능은 끝이 납니다. 보드 컨트롤러도 저장해 주시고 서버 리스타트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한글 테스트 얘 눌러보겠습니다. 눌렀고요. 목록으로 가볼게요. 목록. 조회수가 1 올라갔어요. 위에 거 해볼까요? 스프링 스터디 눌러보고 목록. 조회수가 1 올라갔죠. 올 때마다 계속해서 조회수는 1씩 올라갑니다. 그 대신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 세 번째 스프링 스터디 2 이거를 클릭하고 뒤로 가기 누르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뒤로 가기라는 거는 전에 있던 페이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즉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뒤로 가기라는 거는 전에 있던 페이지를 다시 보는 거니까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새로 고치면서 새로운 문서로 받아오면 되는 거죠. 목록으로 가는 거는 왜 바로 적용됐나요? 목록은 뒤로 가기가 아니죠. 다시 보드 리스트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조회수가 반영된 채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삭제 기능. 삭제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삭제 기능은 스스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있다, 해볼 수 있겠다 하시면 혹시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해보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 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삭제 기능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삭제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컨텐츠 JSP에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도 우리는 A 태그로 바꿔줄까요? A 태그로. 그래서 href에서 저희는 삭제를 했을 때 보드 delete.to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삭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뭘 넘겨줘야 되냐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를 할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시글을 삭제할 거잖아요. 그럼 그 게시글의 고유 값을 넘겨줘야 돼요. 이거 게시글 삭제해줘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계속 앞에서부터 썼던 idx. 게시글을 계속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idx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 쿼리 스트링으로 넘기면 되겠죠. idx는 달러 중괄호 vo.idx 저장하시고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get 방식으로 이렇게 idx 값을 보냈습니다. idx 뒤에 유일한 게시글 값을 자 위에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매핑 보드 delete.to public string 보드 delete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되는 게시글의 고유 idx 값이 하나가 넘어올 거예요. 그걸 받아줘야겠네요. 보드 컨텐츠랑 똑같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V 해줍니다. 해당 idx 넘어온 거를 정수형 idx에다가 담겠다. 자 그렇다면 매퍼한테 삭제해달라고만 하면 되겠네요. 매퍼야
보드 딜리트 해줘. 그 대신 그냥 삭제하면 안 되겠죠. 해당 게시글을 찾아내서 삭제해줘 하면서 이 받아온 idx를 넘겨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 완성해서 create 메소드. 이거는 게시글 삭제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SQL 문장 만들러 가면 되겠네요. 보드매퍼 XML 와서 이번에 쓸 태그는 delete가 되겠죠. delete. 이름은 보드 delete.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시글 고유 번호를 매개 변수로 받아옵니다. 그래야 삭제할 수 있으니까. 해당 게시글을 찾아내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정수 형태로 받아오죠. 쿼리문도 한번 짜볼까요? 간단합니다. delete from t 보드 여기까지만 하면 큰일 나요. 다 삭제됩니다. 조건절 특정 게시글을 삭제하겠다. 뭐가? idx가 입력받은 idx랑 일치하는 걸로 저장하시고요. 자,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다시 보드 컨트롤러 돌아와서 이제 삭제 기능 끝났어요. 자, 삭제했으면 해당 게시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삭제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게시글 목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게시글 목록으로. 게시글 목록으로 갈 때 그냥 이동하면 돼요. 게시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해야겠죠. 뭐라고 다시 요청하게끔 한다? 보드 리스트.to라고 다시 요청하게끔 하면 되겠네. 그게 뭐였냐면 리다이렉트 방식의 페이지 이동이었죠. 리다이렉트도 다시 요청해. 뭐라고? 보드 리스트.to로 다시 요청해. 하면 삭제 기능도 끝이 났습니다.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자,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삭제. 아, 삭제가 잘 되네요. 이거 좀 오류 있는 거 이거 삭제할까요? 보기 안 좋으니까 삭제. 네, 삭제가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게시글 삭제 그리고 뭐 목록 가는 거 했는데 이번에 해볼 거는 수정.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글 수정하는 거 하면 끝나겠네요. 기본 스프링 MVC를 활용한 게시판 만들기 끝이 날 겁니다. 수정까지만 하면 보드 컨텐츠 JSP로 와서 자, 수정도 A 태그로 바꿔주고요. 수정하면 누를 때는 어디로 이동할 거냐? 자, 수정하면 누르면 바로 수정되는 게 아니죠.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서 이동해서 입력을 해줄 거냐? 보드 업데이트 폼.to. 자, 그런데 게시글 수정하려면 기존에 있는 써져 있는 게시글에 수정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수정하는 화면 페이지에서도 이 게시글의 정보를 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로 요청을 할 때 똑같이 해당 수정해야 되는 게시글의 정보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idx만 넘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추가해줘야겠네요.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매핑, 보드, 업데이트, 폼.to.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얘는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보드 컨텐츠 JSP에서 이 버튼 누르는 순간 보드 업데이트 폼.jsp로 이동해서 해당 게시글 정보를 가지고 수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ublic string 보드 업데이트 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당 게시글 고유 번호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드 업데이트 폼 JSP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당 이 idx의 일체는 고유 게시글을 가지고 이동할 거라고 했었죠. 그럼 그 게시글 정보를 가져와야겠네요. 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이미 해당 게시글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매퍼한테 보드 컨텐츠 하면 해당 게시글 정보를 가져와서 보드 형태로 담아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자고요. 왜 지금 게시글을 계속 가져와야 되냐면 게시글 수정할 때 기존 게시글에다가 수정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게시글 정보를 가져와서 이 IDX와 일치하는 게시글 정보를 가져와서 수정 화면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그 게시글을 수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드 VO로 받을 건데 매퍼한테 해당 게시글을 일치하는 게시글 정보 가져오는 거는 이미 만들어 놨죠. 보드 컨텐츠라고. 보드 컨텐츠. 자, 그러면 이 VO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데이터를 잠깐 동안 담아서 넘겨야겠네요. 이번에 또 누가 필요해요? 네, 모델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VO라는 이름으로 VO를 담아주겠다. 저자. 자, 그러면 이제 보드 수정하는 화면 만들어야겠는데 보드 폼 JSP 이거 비슷하니까 컨트롤 CV 할게요. 보드 폼 JSP 컨트롤 C 뷰즈의 컨트롤 V에서 이름을 보드 업데이트 폼. 자, 보드 업데이트 폼 왔으면 여기는 게시글을 수정하는 곳입니다. 수정하는 곳. 자, 폼 태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수정하는 거니까. 그 대신 폼 태그 여기를 보드 업데이트.to로 이동할게요. 그 다음 전달 방식은 포스트로 할 거고요. 자,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제목 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목 수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작성된 제목을 띄워주면 좋잖아.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이겁니다. VO를 여기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시글을 VO라는 이름에 담겨서 넘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드 업데이트 폼에는 수정해야 되는 게시글의 V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보드 업데이트 폼으로 와서 지금 보드 폼을 수정했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드 업데이트 폼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보드 업데이트 폼. 다시 전 수정할게요. 보드 폼을 수정했어요. 보드 업데이트 폼입니다. 보드 업데이트.to. 자, 다시 제목에 기존 글을 띄워주고 싶다면 여기에 그대로 value라는 속성에 VO.title. 자,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니까 이 텍스트 에어리어 쓸 때는 이 태그 사이에다가 써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쓰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조차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를 달러 중괄호 VO. 컨텐츠 띄어쓰기 없이 여기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쓰시면 되고요. 작성자도 마찬가지 value VO. write. 자, 그 다음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정하기. 그 다음 리셋은 취소. 그 다음 무슨 버튼도 하나 있으면 좋겠냐? 버튼이 아니라 A 태그로 해서 목록으로 가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야, 수정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하다가. 그래서 info로 바꿔주고 타입 없죠. 어디로 이동하면 돼요? 목록 가려면 무조건 보드 list.to.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면 이거 수정하고 싶어 수정하면 누르면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해당 수정하고 싶은 게시글이 그대로 입력될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대로 막 입력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정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보드 업데이트 폼.to로 3개의 데이터가 넘어갈 건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게시글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게시글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 이 수정해야 될 3개의 정보와 해당 어떤 게시글을 수정할지 특정 정보를 넘겨줘야 됩니다. 어떤 게시글을 수정할지 그 게시글의 고유번호를 넘겨줘야 돼. 누굴 또 추가로 넘기면 될까? 그죠? IDX예요, IDX. 그래서 게시판은 이 IDX만 잘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 대신 IDX 게시글 번호를 직접 쓸 필요도 없고 눈으로 보일 필요도 없네요.
그럴 땐 테이블 태그 위에다가 inf 타입에 히든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 눈에. 작성할 필요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 이 게시글 고유 번호는. 그래서 value는 vu.idx. 큰 따옴표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 name 줘야겠죠. name idx. 자, 그러면 보드 업데이트.do라는 곳으로 idx와 타이틀과 name과 writer 총 4개의 정보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보드 업데이트.do 만들어야겠네요. 보드 컨트롤러 와서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리퀘스트 매핑 보드 업데이트.do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면 public string 보드 업데이트. 자, 이곳으로는 idx 그리고 타이틀, 라이터, 컨텐츠 총 4개의 수정될 값이 넘어오죠.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타입을 하나로 묶을 때는 어떻게 받으면 된다? 보드 형태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매퍼한테 보드 업데이트 해줘. 그 대신 수정하려면 VO를 넘겨줘야겠네요. 자, 마우스 올려서 create 메소드. 얘가 바로 게시글 수정 기능이 되겠죠. 마지막. 자, 이제 커리문만 잘 만들면 되겠네요. 보드 매퍼 XML에다가 마지막 커리문 써봅시다.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아이디는 보드 업데이트. 자,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하고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될까? 항상 궁금하다면 인터페이스 보라고 했죠. 인터페이스.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 보면 매개 변수는 있는데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수정해야 될 데이터는 받아야 되는데 수정하고 뭔가 돌려줄 건 없네요. 그러면 뭐만 존재한다? 파라미터 타입만 존재한다. 이거 위에 있는 거 복사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매개 변수만 받아오면 된다. 자, 커리문 짜봅시다. 업데이트 t 보드. 저는 줄바꿈 할게요. 엔터 그냥 치셔도 됩니다. set 타이틀을 여기 매개 변수로 받아온 VO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샵 타이틀 내용은 샵 컨텐츠 그리고 작성자 샵 라이터. 근데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렇게 수정되겠죠. 조건절이 써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넘겼어요? idx도 넘긴 겁니다. 이래서 샵 idx. 자, 여기까지 하면 수정 기능도 다 됐네요. 다시 돌아서 수정이 끝났으면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요. return redirect 보드 리스점 to 요청하면 다시 목록을 보여주게 되죠. 리스타트 한번 해보고요. 서버 리스타트. 자, 보드 리스트 다시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 수정해 줄까요? 맨 위에 거를 수정하면 이동해서 스프링 스터디 5로 바꿀게요. 5 박병관 수정하기. 네, 이렇게 게시글이 잘 수정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해보면 좋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 작성일 여기서도 날짜가 지금 굳이 여기 시간까지 보여줄 필요 없다. 이거 잘라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기본 스프링 MVC 스프링 통해서 동기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스프링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배울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차시 때는 비동기 방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 지금 했던 방식은 동기 방식의 웹페이지 구현입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도 비동기 방식으로 페이지를 구현할 수가 있고, 그 비동기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URL 요청 등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